아, 저는 유명하진 아, 않습니다. 왜 이러세요? 미용실 원장님인 줄 알아요. 네. 예술가와 함께하는 이도현의 신변잡 터! 예. 워후! 제가 지금까지 모신 분 중에 가장 스타일이 현대적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정배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익산 홍보 영상을 찍는다는 팀에게 배우를 섭외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배우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 김종국인가 보죠? 네, 제가 3초 김종국. 오, 여기가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아, 네, 저희는 막 그래도 몰아갑니다. 좋습니다. 좋죠, 예, 좋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작가이자 시인이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나 봐. 예, 예, 예. 오, 글마음 조각가라는 별칭이 있으신 건가요? 예, 예, 예. 그 글마음 조각가라는 별칭은요, 제가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시를 쓰고 있고, 노래 작사를 하고 있고, 아, 시죠, 시. 예, 작사. 그리고 이제 무대 공연, 아. 그리고 이제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으로 또 그림도 그리고 있고. 아. 근데 그런 다양한 일들을 조금 포함할 수 있는 별칭이 뭐가 있을까? 근데 작가라는 이름으로 조금 포함하기에는 너무 좁더라고요, 시야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리움을 새겨주는 예술가이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글마음 조각가라는 이런 별칭을 쓰고 있죠. 이렇게 살펴보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하는데 본인의 이제 기초, 단단한 뿌리는 시인 거죠. 예,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는 시인이 되려고 되게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한 20년 동안 이제 그 문단은 기본적으로 등단이라는 제도를 네네, 맞아요.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작품 수로 보면 6,000대 1. 예,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그 경쟁을 못 뚫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한 12번 정도는 최종심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항상 희망 고문만 해주시더라고요. 200번 떨어지고 나니까 어느 날 제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 작품을 심사했다고. 후배가. 예, 그래서 야. 이건 더 이상 할 짓이 아니다.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시를 내려놓고 뭘 하면 좋을까? 어. 내가 이제 시와 연관되어 있는 근접해 있는 예술들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하게 됐죠. 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은 게 시는 이제 기본이니까 예. 빼고 그 다음에 그림이신가요? 사진이신가요? 사진과 그림이 동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어. 그것도 또 연이 있어요. 이제 그 문단에서는 이제 다 잘난 사람들만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다 제잘난 맛으로 사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 이제 2019년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실패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실패한 예술가들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는데 예술 그거 예. 근데 예술가들이 누가 나를 실패했냐고. 또 막 이렇게 예, 목을 세웠구나. 그렇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명 밝혀도 되죠. 네네네. 예, 최명희 문학관에 이제 최기우 기우. 관장님 계시는데 네네네. 가가지고 이 예술가 중에 가장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원광대 가보라. 예, 원광대에 가면 아, 네. 뭐 최 관장님 또 그렇게 탁탁 네. 할 만하죠. 네네. 사장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신춘문예 200번 떨어졌으니까 걔가 딱 맞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인 초대 작가가 돼가지고요. 아. 전국적으로 얼굴을 팔렸죠. 오, 좀 예술가들은 실패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작업해도 그게 실패니까. 네. 그래서 그 연으로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이제 처음으로 왼손 그림 전시를 하게 됐고요. 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회수 선생님이랑 같이 네네네네. 이제 실패한 예술가로 섰어요. 이회수 선생님은 70 먹어서 조론했다고 이렇게 아. 서셨고 저는 이제 신춘문예 200번 떨어져서 이제 그림 그리고 있다고 그렇게 섰는데 근데 결과로 보면 제가 확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던 거죠. 됐던. 예. 지금이 예.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본인을 알리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계기가 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술가들은 유명해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은데 저는 의외로 가장 무명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밴드. 예. 역시 스타일이 밴드시군요. 밴드에서 뭐 맡고 계세요? 예전에는 기타를 조금 쳤는데요. 네네.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인문학 강연을 제가 주로 하고 다니는데, 이제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놀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나이 40 넘으면 뭐 해 먹고 살지?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네.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인문학하고 좀 공연을 접목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악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건 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노래할 때 그 노래에 대한 설명들을 인문학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그럼- 좋아. 예, 그래서 이제 트로트가 사실은 되게 인문학적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것들 이야기도 아. 해주고 옆에서 박수 쳐주는 역할하고 예, 그런 그러면 역할을 하고 있죠. 트로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저는 하얀 나비 되게 좋아합니다. 김정은 하얀 나비도 트로트에 들어가요? 예, 그렇죠. 이게 트로트가 이제 우리가 어떤 장르로 봤을 때 리듬의 문제이긴 한데 네네. 정서는 트로트죠. 아 그래요? 예. 그 노래 나 너무 좋아해. 김정호 오, 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맞아요. 때는 기타 치면서 저도 노래 좀 부르고 예. 혼자서 기타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띵가띵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신입단원들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이 저 선배 대단하다 하는데 아. 알고 보니 허당. 뭐냐면 기타 기본 코드밖에 모르는 거야. 아니 그걸로 기선제압 하는 게 되게 그쵸, 중요하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오면 그래도 뭔가 분위기 있는 어떤 게 좀 있어야 되잖아. 연극하러 그렇죠. 오는데. 예. 왔을 때 좀 썰렁하면 그러니까 항상 좀 분위기 딱 무게 잡고. 새록새록하네요.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를 쓰다가 되게 좀 무기력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우울감도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거쳐서 또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글 쓰는 일을 가르치는데 마땅한 타이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등단도 하고 잘 돼요. 근데 200번 떨어졌어. 네, 그리고 제 걸 심사해요. 제자들이 심사를 해. 예. 이제 후배도 아니고 그렇죠. 제자들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볼점 다 본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무심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했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누군가를 잘 그리려고 하고 따라 그리려고 하다가 맞아. 어차피 못 그릴 거 왼손을 한번 그려볼까 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는데 저희 둘째 딸이 있는데 어느 날 그걸 딱 보더니 아빠 잘 그렸다라고 칭찬을 처음 받은 거예요. 오, 20년 만에 이걸로 처음으로. 했는데 딸한테 20년 만에 네, 처음. 그래서 이게 잘 그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그 곰이 사람이 되는 심정으로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려봐야겠다 해서 그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실패박람회 때 우연치 않게 처음에는 200번 떨어진 시작품을 전시하자 그랬어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망작을 전시하자라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가슴 우연치 않게 그림을 보시고 너무 그게 오히려 매력 있다 해서 이제 그림을 전시를 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에 접어들게 된 거죠. 화가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다. 왼손 그림이 더 매력적이다 해갖고 네. 이제 전시까지 하셨는데 네.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100점 그림을 전시를 했을 때요. 이제 100점이요? 예, 그래 100일 동안 그랬으니까요. 매일 한 점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점씩을 그리신 거예요? 예, 그 시간에?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떨어진 그 회한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그렸는데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전주 한옥마을하고 W 미술관 있죠, 네네네네네. 익산에. 예, 거기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그림 전시를 했어요. 근데 오셨던 관람객 분들이 초등학교 전시회하냐고 앞에 있는데 작가인지 모르고 제 앞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예술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안 하는 걸 하는 사람들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만든 어떤 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파에 안 들고 일종의 나이브 아트, 그냥 내 맘대로 그리는 그쵸, 게 그쵸, 예술이 그쵸. 아닐까? 네. 그리고 아이처럼 그려보는 게 예술이 아닐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전시회를 그래서 한 10번 정도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잘하려고만 하잖아요. 많은 그렇죠. 사람이. 예. 근데 이 생각을 뒤집으신 거잖아요.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좋은 네. 프로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이상형과 이상향. 저는 이걸 선생님이 다 하신 줄 알았더니 시는 예. 다른 분이 쓰셨네요. 예. 시는 제 네. 짝꿍인 아내고요. 아내가 그럼 시인이세요? 예, 시인이고 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네. 제 아내가 이제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전날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오. 제가 광화문 문화일보사에 상을 대신 받으러 가서 일면에 났어. 나왔는데
오, 이야. 제가 200번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면에 되게 찡그린 표정으로 이렇게 나왔죠. 아, 네. 본인은 그렇고 상만 네, 상만 제가 받았죠. 두 분은 각자의 작품을 보고 서로 이제 또 검토 아닌 검토, 뭐 신랄하게 비판 아닌 비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네. 다정다감한 부부예요. 어. 근데 작품이 올라오면 네. 제가 이제 또 문학평론을 하거든요. 이게 좀 남편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읽어야 되는데 자꾸 지적질을 해요. 아, 그게 최고로 진짜. 예. 아우. 그래서 근데 이게 직업병이라서 맞아, 그런지 맞아요, 맞아요. 제 아내가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주도에 대한 어릴 아. 시절의 그런 감정들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 제주도에 대한 향수가 엄청 커요. 맞아요. 커가지고 항상 마음을 그곳에 두고 네, 왔다라고 네, 네, 얘기를 네, 해서 네. 제가 그 나룻배 하나 타고 가서 그 마음 데리러 간다고 이렇게 딱 욕만 먹고 있죠. 아니 못 데려오고 있거든요 아직도. 문미 프로젝트에서 동화책을 기증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뭐 사는 곳은 전주지만 기반은 익산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활동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학과 미술을 조금 엮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이제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미대에 계신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너무 그림을 잘 그린다. 근데 자기가 없다. 그래서 못 그리는 과목 수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모아놓고 못 그리는 이제 그걸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못 그릴까. 어떻게 하면 못 그릴까. 예,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그림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 좀 이 지역과 만나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배부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문미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하게 됐죠. 예. 유튜브가 문화재단에서 만들어내는 유튜브입니다. 대표이사님, 시장님,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재단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나 완주에서는 이렇게 조그만한 일을 하게 되면 되게 관심을 갖고 홍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많은 예술가가 많다 보니까 뭐 그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혼자 하나 보다. 그리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냥 대학에서 어떤 교육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만나는 활동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실 때 사실은 밀어주는 힘이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예술가들이든 뭐 여기에서 기업을 하든 또는 사업을 하든 뭐 뭘 하든 다 청년들이 나도 저분들과 그리고 익산도 살아갈 만해라는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이제 인문학 강연 가면 항상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6개 정도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가 TV에 나와서 이제 제가 김민섭 작가님이 하고 있는 부크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부캐 원조가 선생님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퍼뜨리죠. 유재석이 먼저가 아니라 나다. 본인이다. 예. 왜? 근데 이유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부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는 그런 방식들이 사실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이렇게 자꾸 아카데믹화 되면서 잘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못해도 괜찮다라는 말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도 되거든요. 해볼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캐 활동들을 제가 먼저 실험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같이 하니까요. 수업 때도 같이 해보고. 예. 맞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왔을 때 어떤 힘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아카데믹하게 하면 사실 내 거 하나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처럼 이게 이랬을 때 이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부캐가 너무 많아. 예, 아니 그 부캐는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호가
343개였는데 그게 다 부캐거든요. 아, 그쵸. 예, 근데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부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부캐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음악만 했으니까 음악만 해야 돼. 연극을 했으니까 연극만 해야 돼. 뭐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시대에 맞지 않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어 하고 평상시에 그리워했던 것들을 조금 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때로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능이 다양한데 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려면 일단은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가장 무명한 예술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상다반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마실 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밥 먹을 때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사가 일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 맞아요. 이게 최고의 또 재미이고 뭐 예술 활동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술계 뭐 지원 정책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하는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엔 그 사업계획서는 또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정작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 익사문화 관광재단도 비슷한 사정일 거고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두고 지원하는 정책 예,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3.5%째 프로젝트라고 늘 얘기하는데 바닷물을 짜게 하는 건 3.5%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3.5%만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문화예술 정책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네. 근데 이 문화 정책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소통의 창구들을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아니면 뭐 이제 저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들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이 지역에 맞는 어떤 예산 체계나 또는 사업에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자기 부캐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것저것 다양하게 일상 다반사를 누리고 계시는 우리 김정배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이도연의 신변잡 톡! 안녕!